자, 보자. 어디 펴냐면, 이용결합 보자. 자, 화학결합이 이제 있는데, 여기는 이제 화학결합을 알아보는 거야. 그 시험범위 딱 할 거야, 이제. 자, 책으로는 154페이지, 여기는 95페이지인데, 자, 보자. 어이구, 오이씨, 미쳤나, 이거? 자, 그래도 1단원에 비해서 여기는 좀 쉬우니까 정신 차리고 들으면 점수는 개념은 쉽다. 예? 자, 화학결합 보자. 화학적으로 결합한 화학결합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뭐야? 첫 번째가 공유결합이 있어. 공유결합은 뭐니? 비금속하고 비금속이 뭐 전자를 공유해. 그래가지고 전자를 공유해서 무슨 규칙? 그렇지. 공유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는 게 공유결합이야. 공유결합은 야 뭐가 있냐? 호돈소 물질인 H2, O2, N2도 있지만 야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한 화합물 물 H2O, CO2, NH3 암모니아, CH4 메테인이 있다. 응? 자, 두 번째. 자, 뭐야? 또 이제 이온결합이 있어. 이온결합은 뭐야?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근데 이때 벌써 금속들은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해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됐지. 비금속은 옥텟 규칙 만족하려고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됐지. 그러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니까 이들 사이는 정전기적 인력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력이 비교적 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온결합 물질은 상온에서 거의 고체 상태로 존재해. 결합력이 세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온되는 것도 뭘 만족하기 위한 거야?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한 거야. 잡아라. 그래가지고 뭐가 있어? 염화칼슘. 염화 나트륨. 염화 나트륨도 일가양이온, 일가음이온이야. 얘가 얘한테 전자 하나 주고 일가양이온 되니까 얘도 전자 하나를 받아갖고 일가음이온 되죠. MgO. 여기는 얘는 이가양이온, 이가음이온이야. 근데 얘가 전자 두 개 내놓고 쟤는 이가양이온이 돼. 그리고 이 산소는 전자 두 개 받아 처먹고 이가음이온이 돼. 그러면서 옥텟 규칙 만족하면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고 있는 거야. 그럼 보자. 그 다음 봐라. 이제 금속결합이 있어. 마지막으로. 금속결합은 뭐야? 금속 양이온하고 전자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서도 이 금속 양이온이 옥텟 규칙 만족을 하고 전자를 내놔. 그러면 금속 양이온 플러스고 전자 마이너스니까 얘도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합니다. 그러면 금속이 양이온이 됐다는 것은 또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거예요. 모든 화학결합은 뭘 만족하기 위한 결합이야?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한 결합이다. 그러면 이때 예를 들면 철은 2가도 되고 3가도 돼. 철이 전자 두 개를 내놓고 2가 양이온이 돼. 그러면 금속 양이온은 전자의 바다 위에 떠 있는 구조야. 금속 양이온은 이렇게.
이라고 이렇게 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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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일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속은 이 자유전자 때문에, 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 금속에. 첫 번째, 망치로 이걸 치지. 그러면 이 결합이 끊어지는 게 아니야. 일일망정 이 결합은 유지돼. 그러니까 펴지는 성질 뭐가 있다? 전성이 있고, 늘어나는 성질 연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 전성 때문에 호일을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연성 때문에 철사를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이 전자가 열도 잘 전달하고 전기도 잘 전달해. 그리고 이 전자가 빛도 흡수했다가 방출해. 갖고 뭐가 난다? 광택이 난다. 이해됐지? 그럼 보자. 그 다음 또 보자. 이게 화학결합이야.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자, 95페이지에 봐봐. 화학결합의 전기적 성질에서 이온결합의 전기적 성질 보자. 왜 화학결합의 전기적 성질을 보냐? 모든 화학결합에는 누가 관여해? 전자가 관여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학결합에서의 전기적 성질로 나타나는 거야. 전자 때문에. 그럼 보자. 첫 번째, 이온결합에서의 전기적 성질 보자. 이온결합에서의 전기적 성질 봐. 자, 첫 번째, 이온결합에서의 전기적 성질. 성질을 보면, 이온결합에서의 전기적 성질을 보면, 자, 이온결합은 뭐라 있어? 이온결합 물질은 뭐야? 금방 그랬잖아.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단단하게 결합되고 있어. 자, 뭐라고 나왔어? 자, 이온결합 물질은 염화나트륨, 플로리나 칼륨과 같이 이온으로 구성된 물질이 서로 다른 전하를 띤 이온들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어서 조심해라. 앞으로 뭘 따지냐면 잡아라. 녹는 점 끓는 점이 나오지. 그러면 뭐다? 녹는 점 끓는 점은 뭐에서 결정된다? 분자 간의 인력에 의해서 결정하네. 근데 이온결합이건 공유결합이건 공유결합에 필요한 결합 에너지가 있어. 결합 에너지는 뭐야? 원자 간에 작용하는 힘이야. 그러니까 결합 에너지하고 녹는 점 끓는 점은 완전히 다른 의미야. 녹는 점 끓는 점 뭐라고? 분자 간의 인력이라고. 분자 간에 잡아당기는 힘이야. 결합 에너지는 뭐다? 원자 간에 작용하는 힘이야. 이해됐어? 그 다음 보자. 그래가지고 이 정전기적 인력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서 상온에서 대부분 고체 상태다. 정전기적 인력이 세기 때문에 얘들은 대부분 상온에서 무슨 상태? 고체 상태로 존재해. 전부 다 NaCl 소금도 고체잖아. 플로리나 칼륨도 고체야. 다. 이해됐지?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 거다. 그리고 전기 전도성은 봐라. 두 번째 전기 전도성은 고체 상태일 때는 어떻게 돼? 너무나 봐라. 양이온과 음이온이 염화나트륨과 나트륨하고 염화이온이 X, Y축으로 Y축, Z축으로 결합하고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결합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온화가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전류가 안 흘러. 고체 상태에서는. 너무나 양이온과 음이온이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온화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근데 액체 상태가 되면 액체나 수용의 상태가 되지. 그러면 이온화가 돼. 이온화가 돼. 그 전류가 흐른다. 봐라. 정리도도성은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들이 X, Y, Z축으로 단단히 결합하고 있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여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액체 상태나 수용의 상태에서는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전압을 걸어주면 야, 봐. 이렇게 고체 상태는 그림 그대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너무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지. 이온화가 안 돼. 근데 용융 상태 녹아있어.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나뉘어지지. 그리고 수용액 상태에도 당연히 이온화가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이온은 플러스 플러스 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나 가갖고 그거나 갖고 와.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조용히 있어 이 자식. 여기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염화나트륨 용융의 전기분해가 시험에 잘 나온다. 전기분해 보자. 오늘 좀 나? 좀 나? 몸이 어제보다 약 먹었어? 그런 것 같다. 어제는 상태가 많이 안 좋더라. 보자. 자, 염화나트륨의 용융의 전기분해 보자. 자, 염화나트륨 용융의 전기분해는 용융의 액체로 만들면 얘들이 이온화가 된단 말이야. 그래갖고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치해줘. 그러면 나트륨하고 염화이온은 나뉘는데 긴 게 플러스 극, 짧은 게 마이너스 극이지. 그러면 야, 플러스 극에 누가 와 있어? 마이너스 이온이 인력에 의해서 접근해. 그리고 마이너스 극에는 인력에 의해서 나트륨 이온, 양이온이 접근해. 그러면 플러스 극 먼저 시작해라. 플러스 극 먼저 시작해. 그러면 플러스 극에 모인 염화이온이 전자를 잃고 염소 기체가 돼. 기체가 돼. 어? 그러면 전자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해. 하고 마이너스 극에 대기하고 있던 누가? 나트륨 이온이 이 전자를 받아 쳐먹어. 그리고 나트륨으로 석축이 된단 말이야. 쭉! 여기에 있던 전자가 여기로 되고, 이온 결합에는 전자가 관여 안 해. 근데 야, 화학 반응식에서 반대편으로 가지. 마이너스가 돼. 그래갖고 없어져 버려. 두 개. 그러면 봐라. 따라서 이 NaCl, NA하고 ENA하고 ECl하고 결합하니까 화학 결합하고 이온 결합이고, 얘가 뭘로 분해돼? 나트륨하고 염소로 분해. 이게 염화나트륨의 공식이야. 이거 명심해야 된다. 자, 1A팀의 고체 염화나트륨을 가열하면 801도에서 너가 용융액이 얻어진다. 그러면 이때 염화나트륨 용융액에 전류를 넣어주면 전기분해가 일어난다. 플러스 극에서는 염소기체, 마이너스 극에서는 금속 나트륨이 생성된다. 이때 플러스 극 먼저 적어. 그러면 플러스 극에 누가 와 있어?
마이너스 이온이 염소가 와 있단 말이야. 염소 이온이 염화 이온이 와 있단 말이야. 두 개가. 그리고 얘들이 전자를 두 개 잃고 염소 기체가 돼. 그럼 그 전자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해.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는 누가 대기하고 있어? 나트륨이 ENA 플러스가 대기하고 있지. 갖고 이 전자를 받아 쳐먹고 얘는 ENA로 석출이 돼. 그러면 결국에는 이걸 지워버리면 ENaCl이 ENA하고 CL2가 된단 말이야. 이때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자가 화학 이온 결합에 관여한 걸 알 수 있어.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이온 결합은 염화나트륨은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염화나트륨은 전기분해함을 전자를 잃거나 얻는 반응이 일어나고 성분물질로 분해된다. 이 성분원소 사이에 이온 결합에 뭐가 관여한다? 뭐가 관여해서? 전자가 관여해지.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공유결합하고 공유결합의 전기적 성질을 보자. 공유결합의 전기적 성질을 보자. 공유결합의 전기적 성질은 첫 번째 봐봐. 자, 공유결합 물질은 뭐 비금속하고 비금속이 전자를 공유하면서 옥텐 기축을 만들어가는 거지. 한번 보자. 공유결합 물질은 H2O, CO2, C12, H22, O11과 같이 두 개 이상의 비금속 원소로 구성된 화합물이나 흑연이나 다이아몬드와 같이 한 가지 비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수물질은 원자 사이의 전자쌍을 공유하는 공유결합으로 형성된다. 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 탄소 동소체라고 해갖고, 자,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졌는데 구조가 달라갖고 성질이 달라지는 거. 뭐 있어? 흑연, 다이아몬드 같은 게. 이것들은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물질이야. 순물질 중에서도 호돈소 물질이야. 근데 뭐 있어? H2O, CO2, NH3. 그 다음 아까 전에 말한 설탕 C12, H22, O11 설탕 같은 게 있단 말이야. 이것들은 뭐라고 불러? 두 개 이상의 원소가 결합한 화합물이라고 불러. 이런 것들이 다 비금속이 결합해갖고 만들어진 공유결합 물질이다.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넘겨. 그러면 이때 전기전도성을 보자. 공유결합 물질의 전기전도성이야. 공유결합 물질의 전기전도성 봐봐. 얘는 고체일 때도 없고 액체일 때도 없다. 고체일 때도 전류 안 흐르고 액체 수행 상태에도 전류 안 흘러. 왜? 전류 흐르는 물질이 없어. 이 분자는 중성인 상태에서 존재해버려. 이온화가 안 돼. 자, 보라. 공유결합 물질에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온이나 전자가 없어. 그러니까 고체 상태건 액체 상태건 전기전도성이 없다. 자, 조심해. 단 애외가 있지. 애외가 누구야? 고체 상태에서 전류를 흐르는 놈은 탄소로 된 흑연. 그 다음 기체인데, 자, 암모니아나 염화수소는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된단 말이야. 그 전류를 흐를 수 있다. 자, 공유결합 물질은 전류를 흘러줄
이온이나 전자가 없어 얘들아. 그래갖고 중성인 분자 상태로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고체나 액체나 전류 안 흘러. 에? 근데 애외가 있다. 흑연은 고체 상태에서 전류 흐를 수 있고 공기오염을 중에서 암모니아나 염화수소는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된단 말이야. 그래갖고 전류 흐를 수 있어. 애외적인 경우야.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자 물의 전기분해를 보자. 물의 전기분해. 물의 전기분해 시험 잘 나온다. 순수한 물은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뭐 황산나트륨과 같은 전해질을 넣어줘. 전류를 흘러주는 물질 필요해. 그렇게 분해하면 그리고 전류를 흘러주면 잡아라. 그러면 자 우선 양이온은 어디로 가니? 마이너스로 가겠지. 음이온은 뭘로 가? 플러스로 가겠지. 그러면 음이온 중에서도 산소가 음이온이잖아. 마이너스로 가. 그리고 산소가 플러스고 수소가 마이너스로 간단 말이야. 그럼 봐라. 선생님 먼저 전기분해는 플러스는 먼저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플러스 그게 물 두 개가 뭐가 된다? 자 이렇게 된다 얘들아. 자 O2가 있습니다. 뭐야? 자 4H 플러스하고 전자 4개가 생겨. 이건 뭐냐면 알아? 우선 산소가 몇 개가? 2개가 플러스로 접근해. 그러면 이때 이렇게 봐봐. 얘들아 봐봐. 이걸로 되지? 이게 이온화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여기서 산소가 한 원자당 이온 한 개당 전자 2개씩 내놔. 갖고 4개를 내놓고 지는 중성인 O2가 된다. 이거야. 이게 이해됐어? 그러면 O2 발생하고 4H 플러스하고 전자 4개를 넣지. 그러면 이 전자가 4개가 어디로 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로 가.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 4개의 물 분자하고 불 분자하고 전자 4개가 들어가. 그러면 자 우선 여기에 있던 8개 있지. 수소 8개 있지. 수소 8개 중에서 4개가 뭐하고 결합해? 전자하고 결합하면서 EH2가 돼. 그러면 이제 수소 4개 남고 산소 이거 되지. 4개 남지. 뭐 H 플러스하고 B 마이너스가 결합하지. 그러면 4개고 4개가 수소는 그러면서 EH2가 만들어지고 왠지 이해됐어 안 됐어? 봐봐. 물에는 4개의 물 분자에는 수소 몇 개 있어? 4, 2, 8이 있고 산소는 4에는 4가 있지. 근데 전자 4개 결합하지. 우선 4개의 수소하고 4개의 전자 결합하고 EH2
수소 기체가 돼.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남냐? 수소 4개 남고 산소 4개 남았어. 그러면 4H 플러스하고 4OE 마이너스하고 결합하지. 그러면 합은 마이너스 1인데 그리고 4OH 마이너스가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걸 묶어버리면 얘들아 묶어버리면 자 여기서도 뭐가 강해? 아 공유결합도 전자가 강하네. 그러면 EH2 플러스 EH2 플러스 O2가 돼. 그리고 얘는 무슨 두? 마이너스 극에서 봤습니다. 얘는 플러스 극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때 앞에 있는 숫자가 부피, 개수가 부피비지. 그러니까 수소하고 산소의 부피비는 2대 1이고 그리고 수소를 발생하는 기체가 수소인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돼? 불씨를 갖다 댔지. 수소는 가연성이 있어. 그래가지고 펑 소리를 내면서 퍽 소리를 내면서 한꺼번에 타버려. 산소를 확인하는 방법. 산소는 조연성이 있어. 물질 타는 걸 도와줘. 꺼져가던 불씨를 갖다 대지. 그럼 불씨가 확 살아올라. 이해됐어? 이렇게 된다. 이해됐어? 안 됐어? 이거? 야 이거 찍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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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물의 전기분해하고 염화등 용융의 전기분해는 이 시까지 다 세울 수 있어야 한다. 박수하는 시까지. 그래야지 한다. 그리고 여기서도 자 공유결합과 전자 4번 봐봐. 공유결합 물질이 물에 전류를 넣어주면 성분 원소로 분해되는 거 보아. 자 공유결합이 형성될 때 뭐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한다. 자 봐라. 그래서 비커에 물을 넣고 황산나트륨을 소량 녹인다. 그림과 같이 가에 수용액으로 가득 채운 2개의 시험관을 전극이 고정된 비커 속에 거꾸로 세우고 전류를 넣어주면서 발생하는 기체를 모은다. 마이너스 극은 수소기체, 플러스 극은 산소기체가 2대1의 부피비로 반응한다. 마이너스 극은 물을 전자를 얻어서 수소기체로 발생한다. 플러스 극은 물이 전자를 잃어 산소기체가 발생한다. 그리고 순수한 물은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기 때문에 황산나트륨과 같은 전해질을 소량으로 넣어서 전류를 자르게 한다. 그 다음 물은 전기분해하여 마이너스 극에는 수소기체가 발생하고 플러스 극에는 산소기체가 발생한다. 물에 전류를 넣어주면 수소와 산소가 2가지 성분 물질로 분해되는 것으로 보아 공유결합에 의해 물이 생성될 때 전자가 아니야만 알 수 있다. 그리고 염화나트륨과 설탕의 전기전도성 봐봐. 염화나트륨은 이온결합 물질이고 설탕은 고온결합 물질이지. 근데 봐봐.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염화나트륨에 각각 전극이 연결하여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하고 설탕도 가정가를 반복한다. 그랬더니 염화나트륨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 안 흘러. 액체 상태에서는 전류 흐르지. 그러면 이온결합 물질이야. 근데 고체에도 전류 안 흐르고 액체에도 전류 안 흐르면 공유결합이야. 그리고 금속결합은 고체, 액체 다 흘러.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전도성으로 뭘 구분할 수 있어? 화학결합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자, 공유결합은 흑연하고 암모니아하고 염화수소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고체, 액체일 때 전류 안 흘러. 이온결합은 고체일 때는 전류 안 흘러. 액체일 때는 전류 흘러. 그리고 금속결합은 고체일 때, 액체일 때 둘 다 전류 흐른다. 이해됐지? 자, 넘겨. 그리고 이제 따라 화학결합과 옥텟 규칙이 있어. 자, 화학결합은 결과적으로 뭘 만족하기 위한 결합이다? 전부 다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한 결합이다. 옥텟 규칙은 뭐야?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옥텟 규칙을 만족해. 18조 원소인 비활성 기체는
바닥 상태에서 가장 바깥쪽 껍질에 8개의 전자가 배치되어 있다. 단 헬륨은 2개다. 헬륨은 원자번호 2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네온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아르곤은 18개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다. 자, 화학결합은 뭘 만족하기 위한 결합이야? 옥텟 규칙. 18쪽 원소 위의 원자들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또는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비활성 기체와 같이 가장 바깥쪽 껍질에 8개의 전자를 채워서 안정된 전자 배치를 가지려는 경향이다. 그리고 18쪽 원소 이외의 원자들은 화학결합을 통해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어간다. 따라서 옥텟 규칙은 이온의 형성이나 공유결합의 형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보자. 이제 이온결합을 보자. 이제 보자. 이온결합 형성 보자. 이온결합 보자. 이제부터 잘 들어. 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걸 할 거야. 자, 이온결합 보자. 이온결합은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첫 번째 이온결합을 이해하려면 양이온과 음이온을 이해해야 되지. 이온결합 보니까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고 있어. 그러면 양이온은 뭐니? 양이온은 뭐야? 양이온의 형성 봐봐. 저 오늘 운동하고 오셨어요? 응? 오늘 운동하고 오셨어요? 아니, 어제 한 게 지금까지 영향 미치. 양이온은 금속들이야. 네. 금속들이 뭘 만족하기 위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된다. 자, 양이온의 형성은 알아. 양이온은 이거야, 이거. 예를 들면 나트륨이 원자번호 11번이에요. 그러면 얘는 양성자 11개고 전자도 11개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kop질에 1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하나를 버리는 게 편해, 7개를 꼬시는 게 편해. 버리는 게 편해. 그러면서 얘는 전자 하나 버리니까 일가양이 돼. 그러면서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거야. 옥텟 규칙 만족한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표시해. 그리고 일가양이 되니까 이렇게 표시해. 큰 가로 치고 플러스로 표시해. 앞에는 전자를 이른 수를 쓰는 거야. 이른 생략한다. 그리고 음이온을 형성한다. 음이온은 누가? 비금속이 전자를 얻어서 비금속이 음이온이 된다. 그러면 자, 원자번호 17번이 염소가 있어. 염소는 원자번호 17번이에요. 그러면 양성자도 11개 있지만 전자도 11개 있어. 17개 있어. 그러면 얘는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전자 하나를 얻는 게 편하겠지. 그 전자 하나 얻어. 그러면서 지는 일가 음이온이 됩니다. 전자 하나를 얻어. 그러면 지는 17개인데 양성자 17개인데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도 8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중성인 원자에서 음이온이 되는 거야. 이렇게 표시하면 돼. 전자 하나를 얻었으니까 일가 음이온을 표시하면 돼. 얘는 누구를 만족해? 네온과 같은 전자를 있지.
얘는 아르곤, 18번인 아르곤과 같은 질들을 지금 먼저 간다. 이해됐지? 넘겨. 그럼 보자. 아니다. 여기까지 쉬어. 이거 좀 이따 다시 하자. 조금 더 하자. 쉬어. 은지 여기는 다 이해했지? 이제 지금부터 할게 이제 중요한 거야. 은지 문 닫고 들어와. 잠들었어? 문 닫아. 자 보자. 이제 98페이지에 이온결합의 형성 보자. 이온결합의 형성 보자. 이게 시험 문제에서 나와. 이온결합의 형성이. 자 보자. 얘들아 봐봐. 이온결합은 전자를 잃거나 얻어가지고 자 이온결합이 형성되는데 이온결합은 자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돼요.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데 정전기적 인력인데 자 이온결합의 형성은 자 이온결합은 주로 양이온이 되기 쉬운 금속 원소와 음이온이 되기 쉬운 비금속 원소가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형성이 되는데 자 봐봐 첫 번째 보면 자 염화 나트륨의 생성은 봐라 나트륨과 염소가 반응할 때 형성되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데 이때 봐라 이온 결합의 형성은 이렇게 되는 거야. 금속 양이온과 금방 말한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 봐봐 이렇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이온이야. 근데 이때 이렇게 염화나트륨이 형성된단 말이야. 근데 금속은 나트륨은 양이온이고 얘가 전자 하나를 줘. 그러면 얘는 전자 하나를 얻어갖고 음이온이 돼. 근데 이때 야 나트륨 이온 먼저 양이온 먼저 써주고 음이온은 나중에 써줘. 근데 야 CaCl2야. 1대2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의 놈을 가운데다 쓰고 두 개의 놈들 양쪽 끝에다 쓰면 돼. 이해됐어? 근데 이때 얘들이 뭐에 의해서 결합됐다 했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됐다 했어. 이때 이 F는 전기력은 뭐에 비례한다? 뭐에 비례해? 이것들의 전하량이면 여기서는 뭐야? 가수야. 1 곱하기 1보다는 1 곱하기 2가 더 센 거야. 1 곱하기 2보다 또 2 곱하기 2가 더 센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거리의 제곱의 반비. 여기서 거리란 거 뭐야? 거리란 거 뭐야 여기서? 이온 사이 거리야. 이온 사이 거리. 그러니까 껍질수하고 관계돼. 껍질수하고 관계돼. 그리고 비례지 는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비례상수 K를 써주는 거야. 여기서 K는 9 곱하기 10의 9승이야. 그러면 봐라. 이랬을 때, 자 보자. 이 이온 결합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이때 예를 들어보면 얘들아 봐봐. NaCl하고 NaF하고 누가 더 세다? 야. 그리고 만약에 둘을 비교할 때 전하량하고 거리를 비교할 때 누가 더 큰 양념을 미친다? 전하량이 더 큰 양념을 미친다. 그리고 봐라. 자, 그러면 얘들 일가양이온, 일가음이온이야. 일가양이온, 일가음이온이야. 그러면 전하량은 1 곱하기 1로 똑같아. 그러면
이제 거리 보자. 3주기 3주기야. 3주기 2주기야. 그럼 누가 더 세요? 거리가 껍질수가 작은 얘가 더 센 거죠. 이해돼? 그러다 보니까 농적 근력도 얘가 더 높은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두 번째 NaCl하고 MgO하고 그럼 일가양이온, 일가음이온, 일가양이온, 이가양이온, 이가음이온. 근데 얘들은 3주기야. 그냥 NaF라고 그러잖아. 3주기, 2주기야. 삼주기, 2주기야. 자, 껍질수는 똑같아. 거리는 같아. 근데 전화량이 얘는 1 곱하기 1이고 얘는 2 곱하기 2잖아. 그럼 누가 졌어? 얘가. 하고 훨씬 농적 근력이 훨씬 높다. 이해됐어? 이렇게 따지는 거야. 전기력은 이 이온결합의 형성은 이렇게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정전기적 인력도 이온결합 물질마다 다 틀려.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전기력은 전하량의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전하량이 클수록 세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세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거에 의해서 먹는 점 끓는 점도 결정된다. 그럼 보자. 이제 세 번째. 이제 뭘 보자. 이온 사이 거리에 따른 에너지를 보자. 이온 사이 거리에 따른 에너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자, 세 번째. 이온 사이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보자. 월요일날 복귀하고 언제예요? 응? 월요일날 복귀하고 있잖아요. 다음 주부터. 다음 주부터. 이게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니라 이틀 뒤가 아니라 그 뒤부터. 봐봐. 그 이온 사이 거리에 따른 에너지는 자 봐봐. 이온이라도 양이온, 음이온이라도 원자이 있고 전자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양이온이건 음이온이건 원자도 있고 전자도 있어. 그러면 원자이하고 원자이끼리는 청력. 전자와 전자 사이도 청력. 원자익과 전자 사이에는 인력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봐라. 첫 번째 봐라. 자, 이들 사이에 보자. 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는 뭐가 작용한다?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인력과 반발력이 동시에 작용해. 인력도 작용해. 인력은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반발력은 원자핵과 원자핵, 전자하고 전자 사이에 작용한다. 동시에 작용한다. 그리고 자, 양이온과 음이온이 가까워져. 그러면 어떻게 된다? 누가 우세하다? 일점에 가까워지면 인력이 우세하다. 인력. 근데 인력이 우세한데 인력은 마이너스로 에너지가 커져. 그러니까 에너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안정적이 되어 있지. 그러니까 안정이 돼. 근데 너무 가까워져. 너무 가까워지면 반발력이 우세해. 반발력은 커지면 플러스로 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커지면 불안정해지지. 갖고 불안정이 된다.
무슨 말이냐? 이따 좀 이따 할게. 그리고 자,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룬 곳에서 균형을 이루면 그때 이온결합이 형성되는 거야. 이해됐니? 봐라, 무슨 말이냐? 자,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 그래프가 졸라 중요한 거야. 엄청 중요한 거야. Y축은 에너지야. X축은 이온사의 거리야. R이야. R 제로는 딱 있다. 따로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거는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다. 에너지. 얘는 인력에 의한 에너지다. 봐. 야, 반발력은 뭘로 커져? 플러스로 커져. 인력은 마이너스로 커져. 어? 그러면 두 개를 합해 놓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결합 에너지야. 즉, 잡아라. A 지점, B 지점, C 지점. A 지점은 걔들이 멀리 떨어져 있다가 이제 가까워져. 그러면 뭐가 우세요? 이때는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인력이 우세요. 그러면서 에너지가 얘가 인력에 의한 에너지는 마이너스로 가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낮아질수록 안정이란 말이야. 안정되네. 근데 딱 B 딱 만났어요. 딱 만났어. 이때 인력하고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는 거야. 균형을 이루는 거야. 그러면서 이때가 에너지가 제일 작단 말이야. 이때가 에너지가 제일 작다. 어? 그러니까 이때 이온결합이 생깁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C는 너무 가까이 가버렸어. 너무 가까이 가버렸어. 그러니까 뭐 반발력이 보세요. 그러면서 반발력은 플러스로 커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불안정해져. 이해됐니?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때 자, 이 에너지가 뭐다? 이게 결합 에너지구나. 결합 에너지. 결합 에너지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결합을 원자와 원자 간의 결합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또는 이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 즉 봐라. 결합 에너지는 원자와 원자가 아니야. 아까 처음에 말한 선생님이 녹는 점 끓는 점은 분자 간의 인력이지. 분자 간의 작용하는 힘이고 결합 에너지는 원자 간의 작용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결합 에너지하고 녹는 점 끓는 점은 의미가 틀리지. 이해됐니? 뭐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으면 결합 에너지도 크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려. 어? 의미가 틀려. 야, 녹는 점 끓는 점은 분자 간의 작용하는 힘이야. 그리고 결합 에너지는 원자 간의 작용하는 힘이야. 어? 이해됐어? 결합 에너지는 결합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도 되지만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도 돼. 그리고 이게 뭐다? R0야. 이온 결합 형성 거리. 어? R은 이온 간의 거리고
야, 얘는 뭐야? 이온결합 형성 시 뭐냐? 이온 간의 거리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요 이온결합 형성거리야. 이온결합 형성거리. 형성거리 또는 두 이온의 반지름의 합이야. 두 이온의 반지름의 합. 딱 반지름이야. 이해됐어? 이때 이온결합 형성되니까. 자, 봐라. 98페이지에 봐라. 자, A는 멀리 떨어져 있던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가까워지면서 두 이온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에너지가 낮아지고 안정이 된다. B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 인력과 반발력의 균형을 이루어 에너지가 가장 낮은 거리 R0에서 이온결합이 형성된다. C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가 너무 가까워지면서 전자와 전자 사이,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 반발력이 너무 커져 에너지가 높아지면서 불안정해진다. 이해됐지? 넘기고 뒤로 가봐 이제. 자, 99페이지 보자. 아,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과 이름 보자.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과 이름 보자. 아, 얘들아, 이걸 갖다가 선생님이 그래프로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돼. NaCl이지. NaCl이 뭐야? 봐. NaF는 이거야. 야, 이온 사이 이온 결합 형성 시 두 형성 거리하고 거리는 누가 더 짧아? NaF가 짧아. 어? 껍질수가 작기 때문에. 근데 얘가 결합 에너지는 더 크지. 이해됐지? 그 다음 이거는 이렇게 돼. 그러면 NaF는 근데 MgO는 결합 길이는 똑같지만 전하량이 누가 더 세? 얘가 더 세니까 얘가 결합 에너지는 더 큰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이렇게 표시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과 이름 보자. 지금 주머니 있는데. 주머니 있어? 어디? 여기 앞주머니. 헷갈려. 앞쪽에다 놓고도 헷갈려. 응? 야, 오늘 요새 이제 더 덥냐? 최고 더운데 요새가? 그러지 않냐? 어제는 기온이 34도인데? 아니 오늘 거기 날가 삼층이에요. 어디? 교회? 네. 그냥 가려고요. 저녁에 가? 아 오늘 저녁에 일 없어. 없어? 네. 그럼 내일 가려고. 내일 가? 응. 아 오늘도 가야 돼. 영상은 안 가도 근데 거기서 오늘 먹을 거 준비해가지고 가려고. 어? 먹을 거 준비해가지고 가려고. 교회를 먹을 것 때문에 가니? 네. 우리 때 그랬다면 우리 때는 먹을 게 없으니까 애들이 교회에 갔다가 교회에 뭐 행사 있으면 갔지. 평상시에는 안 갔잖아. 봐라.
3시 50분까지 했을 때 4시가 이 시간 직원인데. 지각이 되지 뭐. 이거 뭐 너는 야 먹고 준다면 뭐 그거 주는 것만 받으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 거기 가서 먹고 난 다음에 영어 가려고. 어? 영어하고 가려고. 참 영화를 왜 가 지금? 공부하려고. 야 봐.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과 이름 보자. 자, 야, 이온의 이름과 이온식 봐봐. 자, 금속, 야, 양이온은 그냥 그 원래 이름에다가 이온만 붙이면 돼. 뭐 나트륨 이온, 구리 1이온, 이렇게 구리 1가 이온, 구리는 이온이 두 개가 있다. 1가 양이온, 2가 양이온도 있어. 그러면 1가 양이온은 구리 1, 2온, 2가 양이온을 구리 2이온이라고 해. 그리고 음이온은 뭐뭐화를 붙여. 근데 산소나 염소는 소자를 빼버려. 염화이온, 산화이온으로 본단 말이야. 이렇게 본다. 이해됐어? 야, 양이온은 뒤에다가 이온만 붙여줘. 그리고 음이온은 뭐뭐화이온이고 소자가 있으면 소자를 갖다가 빼고 읽는다. 뭐 아이오딘화 이온, 염화이온. 그리고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 보자.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은 자, 이온결합 물질, 화합물이란 말이에요. 화합물은 총전환의 합이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돼. 그리고 중성이 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은 이렇게 돼야 돼. 양이온의 총전환을 하고 음이온의 총전환하고 합이 0이 돼야 돼. 이해되니?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일정한 0이 되게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할 수밖에 없어. 봐라. 자 봐라. A M 플러스하고 B M 마이너스가 A에 형성되는 화학 물질의 화학식은 AX 곱하기 B Y다. 왜? X 대 Y는 M 대 N이다. 일반적으로 양이온을 원소기에 앞에 쓰고 음이온은 뒤에 쓰는 거야. 읽을 때는 반대다. 그럼 봐. 자, NA하고 누구하고 만난다? 첫 번째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하고 탄산이온이 있어. 그러면 얘는 일가 양이온이니까 얘들은 1대1로 만나. 갖고 읽을 때는 양이온 먼저 읽어주고 쓰고 음이온을 나중에 쓰고 읽을 때는 음이온부터 읽어줘야 돼. 염화 나트륨. 근데 얘는 일가 양이온, 얘는 이가 음이온이야. 그러다 보니까 NA가 두 개가 있어. 탄산 나트륨. 그 다음 봐라. 그 다음 마그네슘하고 수산화이온. 마그네슘은 Mg2 플러스야. 수산화이온은 원자 단이온이야. 원자가 단체로 이온이 됐는데 얘는 일가 음이온이야. 그러면 야 Mg가 2 플러스고 OH가 1 마이너스야. 그러다 보니까 OH가 두 개가 있어야 돼. 전체가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얘는 Mg 가로 열고 닫고 OH2 수산화 마그네슘이야. 읽을 때. 그 다음 뭐가 있냐? 또 황산이온 있어. SO4 2 마이너스. 그러면 얘는 1대1로 결합하면 돼. Mg, SO4, 황산, 마그네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 칼슘이 산소하고 결합. 그러면 이가 양이온이 이가 음이온이니까 1대1이니까 산화칼슘. 그리고
자, 뭐가 있냐? 또 탄산이온이 있어. 탄산이온 CO3 2-니까 2 플러스 2-니까 1대1로 결합해서 탄산칼슘이 됩니다. 그 다음, 자, 구리가 황산 만나면 이가 양이온이 이가 음이온이니까 얘는 그대로 황산구리가 되는 거야. 근데 알루미늄이 황산을 만나죠. Al3 플러스 SO4 E 마이너스. 그러면 대각선으로 내려주면 돼. 그러면 Al2 SO4가 3개 있어요. 갖고 황산 알루미늄. 대각선으로 내리면 돼. 이거는 원래도 대각선으로 내리면 돼. 대각선으로 내려봤자 얘들은 1대1이니까 안 쓰는 거야. 이해됐지? 이해됐어? 은지? 그리고 이렇게 된다. 그래갖고 명명법은 음이온 먼저 읽고 양이온은 나중에 읽어 일때 이온은 생략한다. NaCl은 염화나트륨, MgCl2는 염화마그네슘, Na2CO3는 탄산나트륨, CaCO3는 탄산칼슘, CuSO4는 황산구리고 Al2SO4 가로 열고 닫고 3는 황산알루미늄, NaF는 플로리나 나트륨, KI는 아이오딘화 칼륨, AgNO3는 질산은, CaO는 산화칼슘, MgOA 가로 열고 닫고 OH2는 수산화마그네슘, BaSO4는 황산바리움. 그리고 자, 이온 결합 물질의 구조를 보자.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 이온 결합 물질은 봐라. 이온 결합 물질은 단지 한 쌍의 양이온과 음이온만 결합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온 결합을 형성하여 3차원적으로 서로를 둘러싸며 규칙적으로 배열된 이온 결정으로 존재한다. 한 쌍만 결합한 게 아니라 X, Y, Z축으로 공간상으로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체일 때는 이온화가 안 돼. 그러니까 이온 결합은 고체일 때는 전류가 흘러 안 흘러. 그리고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보자. 6번째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은 봐라. 얘들아 봐봐. 제일 먼저 물에 대한 용해성이 있어. 대부분 물에 대한 용해성이 이온 결합 물질은 높아. 그래서 대부분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 대부분의 이온 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고 고체 염화 나트륨에 물을 녹이면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각각 물 분자에 둘러싸여 안정적인 상태로 존재한다. 근데 이온 결합 물질 중에서 안 녹는 놈이 뭐야? 물에 안 녹는 놈이 뭐야? 앙금이야. 앙금이야. AgCl, BaCO3, BaSO4, CaCO3, CaSO4, PbI2, 아이오딘화가 정도 있어. 그리고 봐라. 넘겨. 그 다음 봐라. 그리고 왜 물에 잘 녹냐? 수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야. 수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뭐냐면 이거야. 수화라는 건 뭐야? 물에 둘러싸이는 거야, 얘들아. 뭐냐면 이거야, 이거. 이렇게 애들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간단하게 결합하고 있는데 물이 달라들어. 물이 달라들어. 물이 달라들어갖고 어떻게 되냐? 물은 야 부분적으로 극성을 띄어. 수소 부분 델타 플러스, 산소 부분이 마이너스야. 갖고 얘가 한 몇십 명이 달라붙어갖고 얘를 뜯어내는 거야. 봐봐. 나트륨도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인 산소 부분이 달라붙어갖고 뜯어내는 거야.
여러 명이서 한 10명, 20명이 달라붙어서 뜯어내. 그러니까 이게 뜯어내지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수화되면서 물에 용해된다. 물에 둘러싸야 된다. 그래서 이해됐어? 염소 이온도 마찬가지야. 플러스 부분이 수소 부분이 달라붙어서 뜯어내고. 이해됐니? 이해됐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보자. 요거 야 결정에 부스러짐이 있어. 자 소금을 망치로 치지 빠시가지고 부셔져. 왜? 야 이렇게 Na 고체 상태의 CL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번갈아 가면서 단단한 정전기전 인력에서 결합하고 있는데 망치로 치지. 그러면 그래도 탕 치다 망치로 친다. 그러면 NA가 여기 와버려. 이온층이 물리면서. 그러면 NA니까 플러스 있으니까 얘들이 청력이 작용하면서 쉽게 부서지는 거야. 봐라. 뭐라고 나왔냐면 결정의 부서짐은 이온 결합 물질에 힘을 가하면 이온층이 밀리면서 두 층의 경계면에 같은 전하를 띤 이온들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하여 쉽게 부서진다. 그리고 자 전기 전도성을 봐라.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어. 정전기적 인력에서 너무 단단히 결합하고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지만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하여 전하를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류 흐를 수 있다. 그리고 야 녹는 점 끓는 점은 뭐라 했어? 경구나 분자 간의 인력이라 있어. 인력인데 봐봐라.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 사이에 강한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이 녹는 점 끓는 점은 전기력이지. 전기력이 높으려면 이온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이온의 전하량이 곱슬이 클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은 높아진다. 따라서 제일 밑에 봐봐. 이온 결합 물질에서 이온 사이 거리하고 이온의 전하량과 녹는 점은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된 결합이고 정전기적 인력 F는 다음과 같다. K는 R제곱분의 Q1 곱하기 Q2야. 따라서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이온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온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적 인력이 증가하면서 이온 사이의 결합이 강해진다. 그러면 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 강할수록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이 어떻다? 높다. 그럼 봐봐. NAF, NaCl, NaBr, NiI는 야 일가 양이온, 일가 음이온이야. 전부 다. 전하량은 똑같네. 근데 NAF 3주기 2주기, NaCl 3주기 3주기, NaBr 3주기 4주기, NiI 3주기 2, 3, 4, 5주기야. 그러면 이온 사이 거리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커져. 그러다 보니까 녹는 점이 낮아져. 이해됐니? MgO도, CaO도, SrO도, BaO도 전부 다 이가 양이온, 이가 음이온이야. 전하량 같아. 근데 아직 멀었어 이 자식아. MgO는 3주기 2주기, CaO는 4주기 2주기, SrO는 5주기 2주기, BaO는 6주기 2주기야. 그러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온 사이 거리가 커져. 그러니까 녹는 점이 낮아져. 이해됐지? 자,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량의 크기는 같은 경우 이온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녹는 점이 높아진다. 따라서 녹는 점이 NAF가 제일 높고 NaCl, NaBr, NiI다. 그 다음 이온 사이 거리가 비슷한 경우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녹는 점이 높아진다. BaO보다는 NaCl보다는 BaO가 2 곱하기 2고 NaCl은 1 곱하기 1이니까 BaO가 녹는 점이 높아. 넘겨. 그 다음 보자. 자, 봐라. 자, 2번 봐봐. 2번 봐봐. 그림은 1ATM에서 야
1번은 쉽다. 1번은 쉬운데 이거는 너무 자 수산화 드림을 소량을 녹인 XAY를 가득 채운 시험관 AB에 거꾸로 세운 후 전류를 눌러준다. 그러면 이때 봐봐. AB에 생성된 기체는 X2 플러스 X2와 Y2고 부피 B는 어떻다? 2대1이다. 이 중에 학생 S가 결론이 타당할 때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XAY에서 X와 Y 사이의 화학결합에 전자가 관여한다. 이런 식으로 기울은 적절하다. 맞지? 전기분해를 통해서 XAY가 성분물질 X2하고 Y2로 분해됐으니까 이건 맞지? 그 다음 A는 2이다. 생성된 부피 B가 몇 대 몇이야? 2대1이지. 그러면 X는 4개고 Y는 몇 개야? 2개지. 그러면 공통으로 묶어버리면 어떻게 돼? 2로 묶으면 어떻게 돼? 2x2 y가 되지. 그래서 a는 y가 x2니까 a가 2지. 그 다음 보자. 자, 앞에 게 양이온, 뒤에 게 음이온이지. 봐라. 자, A가 뭐가 나왔어? X2가 나왔지. 그러면 A가 X2가 나왔으니까 X가 양이온이니까 나는 무슨 극이야? 마이너스 극이야. 이해되니? 네. 앞에 게 양이온, 뒤에 게 음이온이라 했지. 그러면 A가 A가 양이온이니까 무슨 극하고 연결돼야 돼? 마이너스 극에 연결돼야 되지. 이해됐지? 그리고 2번 봐봐. 2번은 1ATM에서 세 가지 화합물 가다의 녹는율을 나타냈다. NaCl, NaBr, NiIG. 그럼 누가 제일 높아? NaCl이 제일 높지. 일가 양이온, 일가 음이온이잖아. 전부 다 전하량은 똑같잖아. 근데 3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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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주기잖아. 따라서 녹는 점이 가장 높은 거는 NaCl이지. 그 다음이 NaBr, NiIG. 그러면 가가 NaI다. 틀렸지. NaCl이지. 그리고 1ATM에서 NaF의 녹는 점은 A도보다 높아? 그렇지. 걔는 몇 주기니까? 3주기, 2주기니까. 제일 이온사의 거리가 짧지? 그러면 NaCl보다는 높겠지? 왠지 이해됐어 안 됐어? 그래서 니온도 맞고 기억은 틀렸지? 니온은 맞고 그 다음 음이온의 반지름은 누가 크니? 다하고 나 다가 누구니? NaI지. 그리고 다가 뭐야? 나가 누구야? NaBr이지. 그러면 껍질 수가 몇 개니? 껍질 수가 더 누가 많아? 얘는 BR은 4주기고 아이오딘은 5주기잖아. 5주기가 더 크지? 5주기가 더 크지 껍질 수가. 그래도 음이온이 껍질 수가 다가 더 많은 다가 더 많으니까 그렇지. 디귿도 맞지. 왜 그러냐면 은지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음이온에서 얘는 5주기고 얘는 4주기잖아. 그러면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러니까 다가 더 크지. 나보다. 이해됐지? 그럼 보자. 그랬을 때 보자. 자, 마지막으로 3번만 풀고 끝낼게. 자, 3번은 자, AB와 화합물 AB와 CD를 화학 결합 모형으로 나타내는 거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자,
A는 일가양면 일가음연이지. B는 CD는 이가양면 이가음연이야. 원자과 전자수는 A하고 C 중에서 누가 더 크니? 야, 얘는 두 개를 잃으려면 2족이란 말이야. C는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 두 개지. 근데 A는 한 개를 잃지. 그러면 1족이란 말이야.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는 누가 더 커? C가 더 크지. 이렇게 3번에 기억 틀렸다. 그 다음 전기전도성은 A 플러스하고 A 리퀴드하고 B2 리퀴드하고 야 A는 무슨 원소니? 금속 원소지. 금속이요. B는 뭐야? 비금속이지. 그럼 누가 금속 원소는 고체 액체일 때 다 전류지. 누가 전도성이 커? 당연히 고체가 크지. 그러니까 금속이 크지. 그러니까 니은 맞고 그것만 생각해.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금속이 뭐냐? 전기전도성이 뛰어나 더. 이렇게 B2는 뭐냐? 공유결합이지. 공유결합이잖아. 네. 만약에 A만 있으면 금속결합이고 B2만 있으면 공유결합이잖아. 그러니까 금속이 더 전기전도성이 더 좋지. 그리고 BC는 몇 대 몇으로 결합하냐? BC는 몇 대 몇으로 결합해? 2대 1이지. 2대 1. 네. 2대 1이다. 됐지? 됐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문제 다 풀어와. 3점짜리까지 다 풀어와. 할 수 있겠지? 이해 혹시 됐어? 그렇지? 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올 때 카드 갖고 오고 내일은 그거 해라.